모든 이야기는 이 녀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강은 여느 때의 가을 풍경입니다. 다른 시기보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여유로울 때입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인뿐입니다. 사냥을 할 때는 긴 목이 최대의 장점이지요. 긴 다리도 한몫합니다. 빠른 물고기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탄력과 순발력이 관건입니다. 길어 보이지만 백로와 외가리의 목뼈도 사람과 같은 7개입니다. 외가리의 날카로운 불이 작살과 비슷하지요. 하지만 종종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작살로 사용했던 부리를 수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되게 당하더니 이젠 조심스럽네요. 이 시기 숭어는 산란을 위해 강을 찾습니다. 100m 상공을 선회하는 그림자. 숭어떼의 움직임을 읽고 있습니다. 숭어떼가 수면 가까이로 부상하는 순간 재빠르게 돌격하여 발톱으로 낚아챕니다. 물방울이 일어나면 물고기는 하늘을 납니다. 날개를 편 길이 1.8m. 물고기 사냥꾼 물술입니다. 덩치가 큰 먹이.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머리부터 꼬리까지 일직선으로 만듭니다. 물수리의 사냥 비법 중 하나는 발톱입니다. 낚시바늘과 같지요. 안쪽으로 구부러진 길고 날카로운 4개의 발톱. 수면에 닿는 순간 발가락을 펼칩니다. 물수리의 발톱과 흡사한 홀치기 낚시바늘. 홀치기 낚시는 미끼 없이 낚시바늘만으로 물고기를 채는 낚시법입니다. 홀치기 낚시법은 이렇습니다. 물고기의 약 1m 뒤쪽으로 바늘을 던집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잡아당깁니다. 날카로운 바늘에 몸이 박힌 물고기가 낚여 올라옵니다. 물수리의 사냥처럼 순식간에 일어나지요.
그러나 물수리의 평균 사냥 성공률은 30%. 피식자보다 느리면 사냥은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빠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수면에 닿기 전 속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낙하 속도 그대로 물에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도 조절이 사냥의 성패, 물수리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정지 비행과 활공을 반복하며 다시 때를 기다립니다. 수면을 내려다보는 눈이 매섭습니다. 10번 중 3번의 성공에 최선을 다합니다. 물수리의 사냥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깊이 있는 물고기를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다이빙이 필요합니다. 물수리의 체중은 최대 2kg, 평소에는 300g 정도의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최대 자신의 체중과 비슷한 물고기를 사냥하기도 하지요. 수면 가까이에 있는 물고기를 사냥할 때는 스치듯 날아가며 낚아챕니다.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운이 좋으면 1타 2득. 벌어는 한 번에 3마리를 낚아채기도 합니다. 물고기에겐 서늘한 낚시꾼이지만 갈매기들에겐 그저 물고기를 가진 새에 불과합니다. 목표는 오로지 물고기뿐입니다. 물수리는 월도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잠시 지나쳐가는 나그네 새입니다. 그래서 따로 둥지를 틀지는 않습니다. 시야가 트인 고목을 선택해 잠시 머뭅니다. 녀석에겐 익숙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자신만의 시간도 잠시. 주변의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사시사철 이곳에서 살아온 까치의 텃새. 주인 앞에 나그네는 힘이 없습니다. 물수리가 이곳에 머무는 기간은 한 달 남짓. 배불리 먹어야 앞으로의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강은 갈매기들로 한바탕 소란입니다.
때로는 단순한 방법이 먹힐 때가 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물고기를 기다립니다. 물 위에서 편안하게 사냥을 시도하는 녀석. 하지만 소득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더 큰 먹이를 먹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매기는 물새류 중 가장 다양한 사냥법을 터득한 새입니다. 그만큼 생존율도 높습니다. 뺏어 먹는 것, 그것도 그들에겐 사냥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물고기, 맹금류도 동료 갈매기도 그들에겐 단순히 물고기를 가진 새일 뿐입니다. 물고기의 습성을 파악한다면 사냥은 쉬워집니다. 눈에 띄는 노란 발.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수초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새백로의 전략은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띄는 노란 발을 수초 속에 넣고 흔듭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놀라서 튀어나오게 되지요. 이때가 사냥 포인트. 다리는 흔들려도 시선은 고정입니다. 포식자는 피식자보다 항상 한 발 앞서 나가지요. 그래야 사냥은 성공합니다. 사냥의 가장 기본, 그것은 피식자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해가 짧아졌습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흰꼬리 수리는 월동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한 직후가 가장 배고플 때이지요. 속살이 드러날 정도의 바람. 아무래도 오늘 사냥은 힘들 것 같습니다. 흰꼬리 수리 유조,
즉 어린 새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흰꼬리 수리는 대부분 어미 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녀석들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아직은 사냥에 서툽니다. 죽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청동오리 한 쌍도 허기를 달래는 중입니다. 겨울은 먹잇감을 찾기도 힘든 시기입니다. 한 점도 남김없이 먹어치웁니다. 추위에 떨던 흰꼬리수리 성조 2마리입니다. 흰꼬리수리는 몸 길이만 1m, 쫙 펼친 날개 길이가 2.4m에 달하는 크고 육중한 새입니다. 몸집이 큰 만큼 먹이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새나 포유류를 잡아먹을 때도 있지만 주로 먹는 것은 물고기입니다. 상승기류를 타고 비행을 하는 흰꼬리 수리. 다른 맹금류에 비해 재빠른 방향 전환을 하지는 못합니다. 덩치가 큰 탓이기 때문이지요. 몸 길이 70cm에 달하는 누치. 덩치가 큰 만큼 사냥감도 큽니다. 이 정도 크기의 먹이를 잡고 날아오를 수 있는 새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기러기 날갯짓을 따라 겨울도 서서히 물러갑니다. 물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물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들이 분주해질 시기입니다. 물총새에게도 바쁜 때입니다. 이미 짝을 맺은 물총새 부부. 아랫부리가 빨간 오른쪽이 암컷입니다. 암컷의 바가지에 수컷은 쉴 틈이 없습니다. 신나게 먹이를 물고 가는 물총새. 어허, 물총새 양반, 실수를 하셨구려. 머쓱해 보입니다. 물속은 밖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빛이 수면을 통과할 때면 굴절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수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총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물총새는 실패를 통해 이 모든 원리를 자연스레 깨닫습니다. 이 물고기가 수컷에겐 일종의 프로포즈죠. 앞으로 물총새 부부는 더 자주 물속을 들락거려야겠지요. 사냥의 기본 법칙. 사냥감에게 들키지 말 것. 물고기의 시야는 270도. 좌우는 물론이고 위, 아래, 사방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잠복. 그래서 녀석이 선택한 전략이지요. 검은댕기 해오라기에게 잡힌 피라미, 검은댕기 해오라기의 얼굴을 볼 겨를조차 없었을 겁니다. 볼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 먹이가 많은 곳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다툼이 치열합니다. 몸집이 큰 중대백로가 명당 자리를 차지했군요. 물고기는 산란을 위해 볼을 거슬러 오릅니다. 그 본능이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마는 것이지요. 장마철, 종잡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 여전히 처량하게 볼을 지키고 있는 검은댕기 해오라기. 백로가 떠난 자리, 기회를 엿보던 검은댕기 해오라기가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로보다 목도 다리도 짧은 검은댕기 해오라기. 온 힘을 발가락에 집중시켰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그러나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났습니다. 검은 댕기 해오라기는 다른 사냥터를 찾았습니다. 녀석은 깊어진 물가에서 사냥이 힘들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높은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줄타기 하듯 한 발 한 발 조심스럽습니다. 먹고 사는 일은 언제나 위태로운 고개입니다. 이제부턴 기다림의 시간. 검은댕기 해오라기는 피식자를 파악하고 환경을 이용할 줄 아는 사냥꾼입니다. 절벽 아래 작은 논. 물에 떨어진 쌕쌕이, 덩치가 작은 곤충들에겐 중력보다 물의 표면 장력이 더 두렵습니다. 하지만 표면 장력을 이용할 줄 아는 소금쟁이에겐 물은 제세상입니다. 발버둥도 잠시뿐입니다. 작은 논에도 약육강식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생에 대한 절실함이 통할 때도 있습니다. 개구리밥이 녀석에겐 구명보트나 다름이 없습니다. 천만다행, 가까스로 목숨 하나는 건졌습니다. 이런 소란의 꼭대기에 자리한 녀석이 있습니다. 주황색 부리와 파란 깃털의 선명한 대비, 여름철새 청호반새입니다. 청호반새에게도 지금은 번식철. 도마뱀을 물고 있는 녀석이 수컷입니다. 암컷에게 선물 공세를 펼치며 한창 구애 중입니다. 청호반새의 사냥 무기는 길고 큰 부리. 이번에는 사냥감이 한 발 빨랐습니다.
처음한새는 잡식성입니다. 수소곤충부터 작은 뱀까지 다양한 먹이를 먹습니다. 그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개구리와 작은 물고기입니다. 물총새과에 속하는 청호반새, 그만큼 사냥 실력도 좋습니다. 사냥감에 따라 비행술은 달라집니다. 작은 먹이는 스치듯 낚아채 가지만 큰 먹이는 힘을 실어 내리꽂습니다. 이 시기의 사냥은 대부분 새끼를 위해서입니다. 새끼가 어미 곁을 떠날 때까지 사냥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녀석들과는 다른 사냥 기술을 가진 녀석이 있습니다. 물까마귀, 이끼처럼 보이는 것이 둥지입니다. 낮은 산지의 계곡에서 서식하는 텃새. 크기는 참새의 2배 정도 됩니다. 물까마귀의 사냥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직접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물갈퀴는 없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날개가 물고기의 지느러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늘 대신 완전 방수기 털, 사냥 전 꽁지깃에서 나오는 기름을 온몸에 고루 발라 사냥 준비를 합니다. 채비를 마쳤습니다. 물까마귀는 수심이 깊지 않은 물에서 잠수를 해 물속에 사는 수소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습니다. 날개가 꼭 물고기 지느러미 같죠? 물속 곤충은 작아도 새끼들에게는 영양가 높은 먹잇감입니다. 녀석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날도래 유충입니다. 날도래 유충은 주변의 작은 돌을 이용해 관 모양의 집을 짓습니다. 언뜻 보면 나뭇잎이나 돌덩어리 같아 찾기 힘듭니다. 하나 찾았습니다. 날도래 유충을 발견했지만 낙엽에 걸려 건지지 못했네요. 물까마귀가 물고기와 다른 점이라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까마귀의 잠수는 길어야 30초입니다. 다시 잠수. 이번엔 제대로 집었습니다. 먹기 까다로운 날도래 유충. 그러나 녀석은 먹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 머리를 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결국 한 점 먹는군요. 더 큰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더 오래 잠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처럼 물속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새, 가마우지입니다. 가마우지 사냥의 비밀은 발에 있습니다. 오리나 펭귄보다 더 발달된 물갈퀴의 발. 오리와 펭귄의 물갈퀴의 수는 2개, 가마우지는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갈퀴는 빠른 속도로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추진장치입니다. 자유자재로 방향 조절도 가능합니다. 가마우지는 최대 45m까지 잠수할 수 있는데 이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날개를 몸통에 바짝 붙입니다. 바닥에서 살아가는 미꾸라지를 사냥할 수 있는 것도 녀석이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끄럽고 힘이 좋은 미꾸라지는 쉽지 않은 사냥감입니다. 다른 새들보다 뒤쪽에 달린 다리, 그게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입니다. 미끌미끌, 꿈틀꿈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냥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먹이를 먹게 하는 건 사냥감에 대한 집요함입니다. 가마우지는 깊이 잠수하기 위해 깃털의 방수를 포기했습니다. 부력을 줄이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사냥이 끝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햇볕에 털을 말리는 일입니다. 날이 더운 한여름에는 이렇게 부리 아랫부분을 떨어 체온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가마우지는 먹이를 찾아 물로 뛰어듭니다. 날갯짓 대신 물질을 합니다.
물고기를 먹기 위해 물고기가 되는 것. 가마우지가 선택한 사냥의 기술입니다. 물고기, 모든 것은 녀석에게서 끝이 납니다. 날카로운 발로 낚아챕니다. 들키지 않게 접근하기도 하고 물고기를 놀래키기도 합니다. 물고기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물고기처럼 물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피식자를 알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피식자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사냥이라고 말합니다.